자, 오늘의 이 감격을 이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박시동 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예. 새 세상에서 만나 뵙습니다. 예. 자, 어제 아니 그 전날에 네.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감동적으로 봤고요. 사실 네. 이제 전날 최종 유세 때 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무대에 올라가게 됐고 또 이제 개표 끝나고 네. 당선 수락 첫 연설 그 새벽에 있었던 그날도 또 여의도에 또 제가 직접 가서 바로 옆에서 보면서 새날을 기다렸고 새날을 가장 처음 맞이하면서 네. 벅찬 감동으로 네. 희망으로 오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시동은 사퇴하십시오. 그거는 다른 유튜버 이름입니다. 여기는 김용민 TV입니다. 그런가? 부정 박시동은 사퇴하십시오. 새 세상이 열렸다. 네. 시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세상. 네.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내가 그 호파가 멈췄어요. 요건 몰랐죠. 네. 박시동은 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네. 벅찬 감동이다. 예. 자,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이제 대통령실 들어가서 그 무덤 같았다. 컴퓨터도 프린터도 없고. 이게 볼펜도 말이 없다. 됩니까 이게? 예?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것들이 이제 튄 거지. 예. 어디로 튄 거예요. 도적대들이 물건 훔치고 간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지. 뭐 볼펜 한 자로 안 남기고 집무실을 그냥 아사리판으로 만들고 나갔더라고요. 지금 사진 보니까. 아니 대한민국 권부 1번지 아닙니까?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기업에서 네. 뭐 퇴사를 하건 이직을 하건 부서를 바꿀 때도 자기가 산 볼펜 아니고서는 볼펜 한 자로 서류 하나 가져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박스 하나에 겨우 자기 소지품 챙겨서 나가는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네. 다 남겨놓고 나갑니다. 왜? 회사 네. 재산이니까. 네.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자리. 거기 있는 모든 자료들이 다 사실은 비밀 사항이고 업무 자료고 네. PC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국민의 재산인데 네. 그거를 다음 정부 들어올 때 인수인계조차 안 하고 심지어는 인수인계는 고사하고 앉아서 일을 못하게 만들 정도로 싹 비우고 도적대 튀듯이 튀었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요. 제가 볼 때 법적으로도 충분히 따져볼 부분이 많다. 그래서 지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첫 이게 임기를 시작한 정부의 첫날부터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갈 걸 알면서도 이 지경으로 방치하고 갈 정도의 정신 상태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3년은 어느 정도의 공명심과 소위 말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일을 했겠느냐. 이걸 돌아보면 야 정말 처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무실, 그러니까 집무실이 두 개였잖아요. 그 제1 집무실, 제2 집무실, 그 2층하고 5층이었나요? 거기를 다 뒤져봐도 없었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니 프린터 하나 없어요. 인터넷조차 프린트조차 안 됐다니까 말 다 했죠 뭐. 뭐 무슨 직원들이 뭐 나사가 빠졌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예.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다는 거죠. 이거 내란 특검으로 다 규명할 겁니다. 뭐 하나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면은 증거 인멸로 봐야지. 예.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증거 인멸할 때는 뭐 신나게 했겠지만은 나중에 다 뒷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데. 자, 이 대통령실의 상황처럼 한국 경제도 만신창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든 경제 지표 성적표. 저는 그래서 어제 국무위원들 박성재 빼고 다 교체를 했잖아요. 이거는 혼내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도대체. 예, 야단치려고. 왜냐면 다 그냥 런 해버리면은 뭐 따질 수도 없고 꾸짖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인 면모가 전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국무회의의 의결로부터 시작해서 빨리빨리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 국무회의 자체를 그 현재 있는 기존에 있던 국무위원들을 없애버리고 나면 국무회의 성립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다음 네. 국무위원들이 채워질 때까지 네. 그 시간조차 아깝다 이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의 실용주의적인 면모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나라와 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한 심각성 시간이 없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1분 1초도 낭비할 수 없다. 이런 면모가 좀 보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은 뭐 이번 정부가 사실은 내란을 제압해야 되는 사명을 안고 출범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정의와 부정의 뭐 이런 싸움들 있지만 경제적으로 봐도 사실은 굉장한
이 짐을 안고 시작한 정부예요. 제가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때 그 환란을 맞아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고통과 구조조정과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까를 말하면서 울먹였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그 상대원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아니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때. 네. 예, 죄송합니다. 예. 김대중 일은 저놈들이 다 해놓고 네. 이 뭐 뒷감당은 다 국민들이 우리는 한다. 피와 땀과 눈물과 그렇지, 고통을 그렇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김대중 이 대통령이 연설 아닙니까? 앞으로 펼쳐질 경제적 고난을 예. 아셨기 때문에 그렇지. 울먹였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게 그 취임식 때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남아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첫날 저는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그 주소 이걸 지금 말씀을 드려놔야 현실. 예. 그리고 이 주소를 알고 그 위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이런 것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네.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있습니다. 네. 2025년에 예. 한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겠느냐라는 성적표죠. 사실상 네. 0.8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0.8. 예. 근데 한국은행이 3달 전에는 어떻게 발표했느냐? 1.5. 그러니까 아니, 세 달 절반이 만에 줄어. 3달 만에 반토막입니다. 어허. 그리고 1.5를 전망하기 전에는 1.9. 1.9를 전망하기 또 3달 전에는 2.1. 지금 반토막. 2.1을 전망할 때가 불과 작년 10월 그 언저리예요. 8월, 9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년도 안 됐어. 0.8이면 3분의 1 토막 났어요. 와. 지금 그 위치에서 이 정부가 출범한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사실 0점대를 사실 마크하는 거잖아요. 0점대를 마크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로 5번밖에 없습니다. 5번이요. 예, 한 번은 6.25 전쟁, 전쟁. 전쟁통 아닙니까? 예. 그리고 80년 5.1 쇼크 때 전쟁통에도 0.6이었어요. 예. 전쟁통에도 0.6이었다니까요. 예. 지금 0.8이란 얘기예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6.25 때 그다음에 80년 5.1 쇼크 때 마이너스 1.6. 이건 뭐 전 세계가 에너지 셧다운이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IMF 때 마이너스 5.1. 이건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는 국가 부도 상태 아니었습니까? 마이너스 5.1.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마비됐을 때 그때 0.8. 그리고 코로나 때 이거는 뭐 인류가 경험한 적 없는 팬데믹. 이때 마이너스 0.7. 요 4번 빼고, 그러니까 6.25는 전쟁 얘기 빼자고요. 예. 요 4번 빼고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0점대가. 그러니까 진짜로 재난과 환란과 예. 팬데믹과 이런 상황이 없는데 재난급 경제를 윤석열이 만들어 놓고 튀었어요 지금. 그 사무실과 똑같습니다. 대통령실과 똑같아요. 경제를 정말로 파탄으로 딱 만들어 놓고 지금 튀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떠안고 취임한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짐이 무겁다는 얘기예요. 네. 네, 재난급 상황을 만들어 놓고 튀었다 이런 얘기고 한국은행은 0.8을 전망했는데요. 야, 한국은행이 너무 짜게 전망한 거 아니야? 이러실까 봐 제가 다른 국제 기관들을 다 조사해 봤어요. 예. 41개 국내외 기관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네. 평균 0.985 나옵니다. 전 세계가 보듯이 또 네. 우리나라 유수 기관이 전부 다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0.9 예상한다는 거고 0.9. 최저치는요. 네. 0.3. 3이요? 0.3도 있어요. 예. 최저치. 좀 마이너스만 아니면 다행입니다. 이거는 정말. 소시에테 제네럴이라고 SG 이 유명한 은행입니다. 다국적 큰 투자은행인데 예. 여기서는 한국 올해 0.3 할 것 같아. 최저치가 0.3이에요. 그리고 대다수 은행인 21개 기관이 0점대 전망. 예, 그다음에 1%는 좀 안 된다. 1까지 봐주자라고 하는데도 30개. 그러니까 4분의 3 이상이 1 이하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이 정도 성적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이 정도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라는 거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 상황 한번 봐드릴게요. 네. 옛날부터 윤석열이가 말아먹은 얘기하면 또 너무 머리 아프니까 네. 출범하는 이 시간을 얘기해드립니다. 네. 5월달 수출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6월 오늘 5일이니까. 네. 예. 6월달 수출 통계 마이너스 1.3 수출 감소 상황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전년 동기에서 비해서 마이너스 1.3이고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한 수출 시장 1대 시장, 2대 시장이 미국과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각각 마이너스 8%씩. 음. 그러니까
전체 시장 모두에서 우리가 다 사실상 흔들리면서 수출마저 꺾이고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거는 뭐 거의 뭐 마이너스 미국 수출 마이너스 32%. 그래서 반도체 겨우 선방하고 나머지 자동차, 석유, 철강 등등등 할 거 없이 거의 전 부분에서 수출 감소 상황에서 출발. 자, 내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수 상황 이것도 옛날 얘기는 하자면 너무 길어요. 윤석열이 망친 거. 최근 상황만 보면은 1분기예요. 1분기 최근 자료입니다. 예. 개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분들 대출 잔액이 719조 정도인데 작년 1분기보다 무려 15조 원 증가. 와. 예. 그리고 단순히 대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연체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연체 금액 13조 2천억. 예, 작년 1분기가 9조였거든요. 예, 무려 41% 증가. 그리고 지난해 말보다 16.1% 증가. 그래서 폐업하는 자영업자 속출. 그래서 폐업을 하고 나 실업급여 좀 받아야 되겠어라고 신청한 분 역대 최대. 그러니까 내수 엉망진창이죠. 수출 꺾였죠. 예. 최악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성적표 0점대 재난급 상황에서 현재라는 사실을 일단은 여기서 말을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무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건 그거예요. 일단은 경제라는 게 흐름이 있고 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급변침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으로 이재명 정부의 시작을 기분 좋게 했습니다만 보수지 내지는 저쪽에서는 지금 이 말아먹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경제를 재난급으로 만들어 놓고 튄 이 상황을 제가 볼 때는 숨기고 이재명 들어와도 별거 없네 라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생길 경제적 이제 후과들을 이재명 정부의 덤터기를 씌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소를 명확하게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짐을 떠안고 출발했고 이 모든 책임의 사실은 원죄, 현 상황은 다 윤석열이 때문이다.